깊은 숲의 정적을 깨는 것은 오직 바스락거리는 나무집 소리뿐이었습니다. 1967년 10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외딴 계곡 블러프 크리크, 로저 패터슨과 밥 기물린 두 남자는 말을 타고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그들의 눈앞에 인류 역사를 뒤흔들 기괴한 생명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카메라 렌즈를 통해 포착된 그 존재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온몸이 짙은 갈색 털로 뒤덮인 거고 인간의 걸음걸이를 닮았으나 결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기묘한 비율. 그 생명체는 마치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카메라 앞을 지나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쟁의 시작, 패터슨 기물린 필름입니다. 자, 이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단순히 털옷을 입은 괴짜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영장류일까요? 당시 할리우드의 최고의 특수효과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시대의 기술로는 저런 정교한 근육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고 말이죠.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 소름 끼치는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체가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 짧은 찰나를 보십시오. 그 눈빛은 맹수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지성이 담긴 마치 무단 침입자를 경계하는 듯한 강렬한 시선,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걸음걸이입니다. 인간은 걸을 때 무릎을 일직선으로 펴지만 영상 속 존재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거대한 체중을 아주 부드럽게 이동시킵니다. 생체역학 전문가들은 이 보행 패턴이야말로 조작이 불가능한 결정적 증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6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왜 우리는 이 존재의 실체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잡지 못한 걸까요? 수많은 탐험가와 과학자들이 이 숲을 뒤졌지만 남은 것은 오직 이 흐릿한 필름 한 통과 거대한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당시 목격자였던 패터슨은 죽는 순간까지도 외쳤습니다. 내가 본 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였다라고요.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것이 저렴한 고릴라 슈트였다고 비웃지만 정작 그 슈트를 만들었다는 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타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진짜 생물이었다면 말이죠. 숲은 여전히 그 비밀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세상에 나온 이후 전 세계의 목격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죠.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는 이 좁은 세상 너머 거대한 침엽수림의 어둠 속에는 우리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시작해 미국 워싱턴, 오리건, 그리고 북부 캘리포니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색의 띠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곳은 단순히 나무가 많은 숲이 아닙니다.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이른바 북미의 심장부라 불리는 지구상 몇 안 되는 거대한 야생의 요새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큰 생명체가 어떻게 21세기까지 들키지 않고 숨어 살 수 있느냐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숲의 실체를 직접 마주한다면 그 질문은 곧 경외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수천 미터, 높이로 솟구친 캐스케이드 산맥과 해안 산맥의 험준한 봉우리들, 그리고 그 아래를 뒤덮은 빽빽한 침엽수림은 마치 거대한 초록색 장막과도 같습니다. 이곳의 숲은 너무나 울창해서 한낮에도 바닥까지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지형은 또 어떻습니까?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깊은 계곡,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지하 동굴망은 거대한 생명체가 몸을 숨기기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천혜의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아직 인류가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미답지가 수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를 피해 숨기에 너무나 광활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봐도 이곳은 미확인 영장류에게는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사슴과 엘크 같은 대형 포유류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숲 곳곳에는 베리류와 식용식물들이 풍부하죠. 즉 몸집이 거대한 잡식성 유인원이 생존하고 번식하기에 충분한 칼로리가 이 숲에는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북미에 알려지지 않은 대형 유인원이 실제한다면 그곳은 반드시 이곳이어야만 한다고 말이죠. 평범한 일상이 공포로 뒤바뀌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전문가들만 다룰 수 있었던 고가의 장비들은 이제 누구나 손쉽게 휘두를 수 있는 현대판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적인 눈들은 숲속 깊은 곳, 그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기괴한 찰나를 포착해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유타주 프로보 개년, 한 무리의 청년들이 평화로운 하이킹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든 카메라 속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 멀리 바위 틈 사이 무언가 검고 거대한 형체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한 순간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가 두 발로 일어서서 가파른 경사를 믿기 힘든 속도로 뛰어 올라가는 순간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지상의 그 어떤 동물도 아니라는 것을요. 거친 호흡과 함께 흔들리는 카메라는 당시 그들이 느꼈던 원초적인 공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연성에 있습니다. 계획된 촬영이 아니기에 화질은 거칠고 화면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이 영상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2011년 미시시피의 한 늪지대에서 사슴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했던 트레일 카메라에 잡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창한 덤불 사이로 거대한 손이 나타나 나무 껍질을 찢어발기는 장면. 그 손의 크기와 손가락의 구조는 인간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크고 고릴라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길었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습니다. 인간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라면 이제 기계의 눈이 대신할 차례니까요. 과거의 목격담들이 흐릿한 화질과 개인의 주관에 의존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할 증거들은 차갑고도 정교한 현대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열화상 카메라, 즉 적외선 기술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밤, 숲은 모든 생명체의 온기를 품고 있습니다. 연구팀들이 산속에 설치한 고성능 FLR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들을 보십시오. 주변의 나무와 바위는 차가운 푸른색으로 가라앉아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유독 강렬하게 타오르는 붉은 형체가 감지됩니다. 일반적인 곰의 천 분포와는 확연히 다른 거대한 직립보행 생물체의 열 패턴입니다. 어깨와 가슴 부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열량은 이 존재의 근육량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여기에 현대 기술의 총아인 드론이 가세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해발 2000m 이상의 절벽이나 발이 푹푹 빠지는 늪지대, 깊숙한 곳을 4K 초고화질 드론이 소리 없이 훑고 지나갑니다.
실제로 2070년 아이다호주의 험준한 산맥 위를 비행하던 드론에 믿기 힘든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눈 덮인 가파른 능선을 인간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검은 형체. 보폭은 일반 성인의 2배를 훌쩍 넘었고 그 움직임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 진실은 화려한 색채가 아니라 기괴하게 뒤틀린 뼈의 각도와 근육의 미세한 떨림 속에 숨어 있기도 하죠. 전문가들이 결정적 영상들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 분석했을 때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영상 속 존재는 무릎을 단 한 번도 완전히 펴지 않은 채 자자이차에 소위 컴플라이언트 게이트라 불리는 굴곡진 보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이 방식은 거대한 체중을 지탱하면서도 상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균형을 잡기에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만약 인간이 털옷을 입고 이 걸음걸이를 흉내내려 한다면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엄청난 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증거는 바로 중족골 굴곡에 있습니다. 인간의 발은 직립보행을 위해 아치형으로 굳어져 유연성이 떨어지지만 영상 속 존재의 발바닥은 지면을 딛는 순간 유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영장류 중에서도 침팬지나 고릴라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1960년대의 특수효과 기술로 혹은 현대의 정교한 애니마트로닉스로도 신발 속에서 일어나는 발바닥 뼈의 유연한 움직임까지 재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빅풋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자 그 그림자 속에서는 인간의 탐욕과 장난기가 뒤섞인 기괴한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전 세계 미디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냉동 빅풋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냉동고 속에 갇힌 털이 숭숭 난 거대한 괴생명체의 모습에 주요 외신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으면서 드러난 것은 전설의 영장류가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흔히 살 수 있는 할로윈용 고릴라 고무, 슈트와 동물의 내장이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사기극은 빅풋을 진지하게 연구하던 학계에 유례없는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뿌리 깊은 조작도 있었습니다. 195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대한 발자국을 남겨 빅풋이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장본인 레이 월리스가 죽은 뒤 그의 자녀들은 충격적인 고백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깎아 만든 거대한 목재 발자국, 틀을 공개한 것이죠. 수십 년간 수많은 추종자를 낳았던 발자국들의 시작이 한 남자의 유쾌하고도 집요한 장난이었다는 사실은 이 미스터리를 믿고 싶어 했던 이들에게 커다란 허탈감을 안겼습니다. 현대 과학의 잣대와 디지털 카메라의 렌즈가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먼 옛날, 북미 대륙의 진짜 주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부족인 스텔로족의 언어로 사스쿼치는 단순히 괴물이 아닙니다. 바로 숲의 야만인 혹은 털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이 존재는 정체 모를 괴생명체가 아니라 인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화하여 숲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또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태평양 연안 북서부의 부족들은 토템폴에 이들의 형상을 새겼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중부 산악지대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에는 사람보다 2배는 큰 거대한 생명체가 가족을 이루어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그림이 단순한 추상화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목격한 무언가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에 가깝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의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빅풋의 행동 패턴, 특유의 보행,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바위를 던지는 행위. 이 수백 년 전 원주민들의 전설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빅풋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에 가장 깊숙한 심장부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들의 실체를 단 한 조각도 손에 넣지 못한 것인가? 비판론자들은 21세기 문명의 감시망 속에서 거구의 영장류가 사체, 한 구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여전히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광활한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며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자신의 비밀을 감출 줄 압니다.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과학적 범주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빅풋의 존재 여부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차가운 논리의 세상에서 빅풋은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야생의 신비를 상징하는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영상 속에 남겨진 그 기괴한 걸음걸이와 숲의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그 눈빛, 진실은 여전히 북미의 빽빽한 침엽수림 사이 안개에 자욱한 계곡 어딘가에 숨죽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깊은 숲 어딘가에선 거대한 발자국이 눈 위에 새겨지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 그림자를 쫓아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숲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빅풋은 영원히 숲의 전설로 남아 우리를 지켜볼 것입니다.